안녕하세요 여러분, 상담심리사 뽀유예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나르시시스트 부모는 모성애나 부성애보다도 자기애가 훨씬 더 강한 존재들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기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녀를 도구로 삼기까지 해요. 물론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존중해 드리는 게 마땅해요. 허나 부모 때문에 혹사당하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부모를 미워하거나 복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르시시스트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게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딸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개 엄마에게 종속적으로 매어서 살기 쉬워요. 그 주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쭉 엄마의 통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삶을 생각할 수가 없어서죠. 이처럼 통제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을 쥐고 흔드는 강력한 무기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자기만의 통제 스타일로 비교적 다루기 쉬운 어린 딸을 조련하며 자신의 자기애적 공급원으로 삼죠. 그 통제는 어떤 경우엔 아주 심각한 수준일 수 있어요. 딸을 통제해서 엄마 자신의 자기애적 공급원으로 확실히 삼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부터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어떻게 딸을 통제하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통제해요. 친구 같은 엄마?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의 엄마와 장성한 딸이 함께 차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요. 이런 장면이 떠오르면 친구 같은 엄마란 말의 어감이 꽤 괜찮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유치원생 딸과 엄마가 친구처럼 지낸다라면 어떠세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전한 울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아이는 그 울타리 속에서 적절한 훈육을 받으며 아이답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그런 울타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딸을 그냥 친구처럼만 여겨요. 여기서 친구처럼 여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친밀감 속에서 허물 없이 지낸다는 걸 뜻하죠. 허물이 없어지니 네 아빠는 나쁜 인간이야.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이러면서 친구에게 하소연하듯 속마음을 거침없이 표현해요. 딸은 어릴 때부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딸의 어린 시절을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니 아주 심각해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세상에서 해맑게 지내야 하는데 먹구름이 가득 낀 어른의 세계에서 기웃거려야 하니까요. 또 친구처럼 여긴다는 말에는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통제력을 행사할 때 걸림돌이 되는 딸의 바운더리를 없애버리겠다는 속뜻이 숨겨져 있어요. 바운더리가 없다는 건 딸의 사적 영역, 즉 사생활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모든 게 오픈되게 되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엄마가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뭔가를 요구할 때 딸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모녀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바운더리가 허물어지면 서로의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딸은 정체성 없이 살아가게 되죠. 두 번째는 수치심을 주면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에게 독이 되는 수치심을 안겨주는데 달인이에요. 그렇게 엄마는 딸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들면서 통제해요. 그래야 딸이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엄마를 우선시하고 엄마의 요구에 순응하게 되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의 근원에는 대개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물론 수치심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수치심이 내면에 단단하게 고착되면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늪으로 작용해요. 수치심이 내면화된 딸은 수치심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만성적인 우울이나 불안, 낮은 자존감으로 엄마는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쉽게 휘둘리죠. 때로는 엄마에게 반항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후폭풍이 몰아닥칠지 알기 때문에 바로 꼬리를 내려요. 대신 딸은 그 분노를 자기 내부로 돌리죠. 심한 경우에는 자해를 하거나 괴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뭔가에 몰입하면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식으로요. 이런 행동 패턴에 갇히게 되면 딸은 점점 더 엄마에게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 엄마의 통제 방식 세 번째는 경쟁과 비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부족한 존재로 낙인 찍으면서 통제해요. 사실 성인인 엄마와 어린 딸은 전혀 경쟁 상대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신과 딸을 비교하며 딸이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인식시켜서 자기 통제하에 두려 하죠. 또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모든 여성을 자신의 가치와 우월함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겨요. 딸 또한 예외가 아니라서 딸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여기며 찍어 누르려 하죠. 그래서 딸의 결점을 지적하는 건 물론이고 성인인 자신의 우월함과 딸의 불완전함을 비교해요.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부족한 어린 딸은 열등감에 쌓여 엄마의 말처럼 자신을 비하하죠. 그리고 외모든 생활 태도든 모든 면에서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엄마를 모델링하려 들어요. 그러다 결국 엄마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며 완벽주의나 강박에 시달리게 되기도 하고 엄마에게 철저히 의존하며 엄마의 통제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되죠.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대부분 차갑게 대하다가 간혹 따뜻하게 대하는 방식으로 통제해요. 어린아이는 양육자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주위 사람들이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해 가요. 부모와의 따뜻한 유대감을 원하는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말을 따라하고 표정을 흉내내죠. 하지만 부모와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연결된 경험을 갖지 못하면 늘 사랑과 애정에 굶주리게 돼요. 그런데 정서적 교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서적으로 훈훈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간헐적인 정서적 연결은 정서적 단절보다 더 안 좋아요. 초콜릿 맛을 본 아이에게 초콜릿을 아주 가끔씩만 주게 되면 아이의 초콜릿 맛을 모르는 아이보다 갈급함이 커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그렇게 간헐적으로 딸에게 정서적인 따뜻함을 공급하죠. 애정을 원하는 딸에게 냉랭했다가 엄마가 원하는 걸 해주면 푸근해지는 거예요. 엄마의 관심과 사랑을 얻으려면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거죠. 딸은 엄마의 관심을 얻기 위해 엄마의 필요를 채우지만 허기진 가슴을 메꿀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을 바라봐주는 척 할 뿐이지 진정한 정서적 친밀감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딸은 더욱더 엄마에게 매달리게 되고 엄마는 딸을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죠.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딸을 통제하는 방법 마지막 5번째는 폭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나르시시스트 엄마는 딸이 자기 통제에 따르지 않을 때 서슴없이 신체적 폭력도 사용해요. 주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신체 부위를 가격하며 딸을 복종시키죠. 하지만 딸이 따귀를 때리는 경우도 많아요. 딸이 어려서 육체적으로 방어할 힘이 없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뺨을 수없이 때리죠. 공포와 수치심을 조성하면서 통제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딸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반복하면서 성인이 되어도 멈추지 않아요. 여전히 뺨을 맞고 휘청거리던 어느 날 딸이 반사적으로 엄마의 팔목을 잡고 항거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따귀를 맞는 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게 되죠. 뺨을 때리려는 엄마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처럼 이제는 엄마의 통제를 향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거셔야 해요. 엄마가 계속 악스를 밟으려 한다면
그래서 관계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면 독립하세요. 당장 독립이 어려우면 독립할 준비를 독하게 하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세요. 상담심리사 뽀이였습니다.